레고 마인드스톰 EV3 로봇 소프트웨어 제작반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컬러 센서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컬러 센서는 컬러 센서의 앞면을 통해 빛의 색이나 강도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컬러 모드, 반사광 강도 모드, 주변광 강도 모드 등 3가지 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컬러 센서의 모드에 따라 앞쪽 LED가 다른 색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컬러 센서는 지면과 반드시 수직인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1c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컬러 센서는 색상 모드, RGB LED 표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무지개색처럼 생긴 표시등이 나타나게 되고, 반사광 모드에서는 빨간색 LED 표시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광 모드에서는 파란색 LED 표시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페이지에서 센서의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센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색상, 반사광 강도, 주변광 강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컬러 센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색상이나 빛의 세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상 모드, 반사광 강도 모드, 주변광 강도 모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블럭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색상은 현재 컬러 센서의 측정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중에 반사광 모드에서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을 반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문턱 값이라고 보통 이 라인 트레이싱을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일반적인 문턱 값은 흰색에서 읽어드린 값, 그리고 검정색에서 읽어드린 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50이 되느냐, 20이 되느냐, 이 부분은 포트뷰를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포트뷰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 지금 여러분한테 컬러 센서가 하나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원 센서 라인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 컬러 센서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이 달라지지만 원 센서가 항상 기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반사광 값에 따라 센서의 측정 범위가 결정이 되고, 이 센서 값에 의해서 검정 라인을 가로질러 갈 때 반사광 값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을 그림으로 한번 도식화를 해보면, 검정색 라인에 로봇을 배치하는데 이 센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빛센서 값이라는 부분을 어떤 문턱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기준값보다 큰가 라는 물음에 크다 라고 계산이 된다면 우회전, 그리고 작다, 아니다 라고 하면은 좌회전 시키는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값이 작을 경우 좌회전,
그리고 클 경우 우회전, 다시 또 작을 경우 하면 또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그 한 라인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라인 트레이싱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예제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LME를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흐름 제어의 루프 블럭을 일단 꺼내 오시고 안쪽에 스위치 블럭을 넣어 봅니다. 그리고 이 터치 센서 모양의 그림 아래를 클릭하시면 센서 중에 두 번째 컬러 센서의 비교 반사광 강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본인 로봇의 포트뷰를 이용해서 문턱 값을 계산하거나 임의의 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20보다 크면 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앞에 동작 블럭에 가서 네 번째 탱크 모드 주행 블럭을 끌어와서 켜짐으로 변경을 하고 여기서 우회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오른쪽 모터는 정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왼쪽 모터는 일정한 속도로 바꿔주는데요. 50 정도면은 좀 빠른 속도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속도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탱크 모드 주행 블럭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켜짐으로 바꾼 다음에 이번엔 반대편 좌회전 하도록 한번 설정을 또 해줄게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행을 해서 라인을 잘 타는지 한번 보시고 내 로봇이 주행을 못하고 자꾸 빙글빙글 돈다면 문턱값이나 주행 속도를 조정해서 어느 값이 라인 트레이싱에 최적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다른 예시를 들어서 어떤 값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로봇의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이 라인 트레이서가 라인을 따라갈 때 검은색을 예민하게 감지하려면 여기에 있는 문턱 값을 증가를 시키고요. 검은색 선에서 회전을 힘차게 하려면 이 우회전하는 값을 증가를 시키고 흰색에서 회전을 힘차게 하려면 좌회전하는 값을 증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각각의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서 이 중에 내 로봇에 맞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캡처와 실행 동영상을 제작해서 과제로 제출하는 것이 이번 7강의 미션입니다. 지금 이번 1번의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 값도 문턱 값도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진행 속도도 상당히 최저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직진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 값만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 조향 모드 블럭을 이용을 했죠. 그리고 그 우회전하는 값을 상당히 속도를 100으로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 특정한 색상을 만났을 때 이 주행을 멈추게 하는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코드입니다. 라인 트레이싱은 꾸준한 실습이 필요합니다. 7강에서 배운 라인 트레이싱을 복습하고 라인 트레이싱의 예시로 나온 5가지 타입 중 나의 로봇에 맞는 스타일의 주행 방법을 2가지 이상 찾아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한 캡처 이미지와 주행 영상을 과제로 제출합니다. 미션은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실습 과제입니다. 성실히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